그때 네네. 당시 대학생이었는데 네. 유학 가기 전에 뭐 친구들이랑 뭐 클럽 가고 뭐 술 먹고 놀다가 저희 원나잇을 하게 된 거죠. 했는데 네. 나중에 이제 상대방 여자 쪽에서 네. 아이가 생겼다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할게로는 MC 정애연입니다. 오늘은 그 법무법인 신세계로 이명인 변호사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혼 상속 전문 로펌 법무법인 신세계로에서 일하고 있는 이명인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기억에 남는 사건이 좀 있을까요? 제가 남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쵸. 어렸을 때는 뭐 사랑과 전쟁 이런 거에 적자였고요. 네네네. 그리고 뭐 최근에는 각종 연애 프로그램 제가 다 챙겨보거든요. 특히 저는 이제 나는 솔로라고 혹시 아세요? 그럼요. 저도 애청자입니다. 제가 1기부터 네. 지금 최근까지 방영되는 거 다 챙겨본 이제 진짜 찐 애청자인데요. 네네. 사실 그 중에서도 이제 레전드 기수로 뽑히는 게 돌싱 특집이었잖아요. 새로 시작됐잖아요. 세계가. 이번에 네, 그죠. 네.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건데 네. 이제 직전 돌싱 특집이 되게 히트를 쳤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 돌싱 특집 출연자랑 유사한 이혼 사유였던 네네. 사안을 담당을 해가지고 네. 기억에 좀 남았었습니다. 유사한 이혼 사유. 예, 유사한 거기 안에 사유였어요. 있었던 내용과 비슷한데요. 네, 출연자분들이 뭐 자신의 이혼 사유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소개 네네네. 시간에. 네네. 네, 비슷한 어떤 사안이었습니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의뢰인은 남편분이셨는데요. 음. 아내분과 사이에 네. 이제 자녀가 한 명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곧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었던 거죠. 진짜요? 네. 그렇군요. 네. 두 분은 언제 만나서 연애를 하시고 언제 시작하셨던 거죠? 20대 초반 네. 대학생 때 만나셨고요. 결혼 13년 차에 이제 저희 회사를 찾아오셨어요. 그 두 분은 그러면 나이대가 좀 비슷하셨어요? 네, 동갑이었고요. 네네. 그리고 사실 음. 그 남편분이 유학을 예정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때 네네. 당시 대학생이었는데 네. 근데 유학 가기 전에 뭐 친구들이랑 뭐 클럽 가고 뭐 술 먹고 놀다가 이제 저희 원나잇을 하게 된 거죠. 했는데 네. 나중에 이제 상대방 여자 쪽에서 네. 아이가 생겼다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남편분은 유학을 가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셨나요? 결국에는 함께 갔어요. 같이? 네, 갔어. 결혼하고 가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같이 떠나신 거예요? 결혼을 했죠. 어. 사실 뭐 20대 초반에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아이가 생겼으니까 얼마나 무섭고 또 두렵겠어요. 음. 사실 뭐 지우는 것도 뭐 생각을 안 해봤던 건 아니래요. 근데 네. 아무래도 좀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고 하고요. 남편분께서? 네, 남편분이. 네. 그리고 이제 또 독실한 크리스천 집안이었대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네. 차마 뭐 아이를 지우라고까지는 못 말을 하셨던 못 것 같아요. 하겠죠. 네. 크리스찬이시면 또 그죠. 네, 그래서 뭐 결혼을 빨리 해버리고 네. 유학을 함께 갔다고 해요. 네네네. 근데 원만하게 이제 결혼 생활을 또 유지했다고 합니다. 네. 뭐 원나잇으로 만나긴 했지만, 그때부터 사랑을 네, 키워나가면 뭐 되죠. 또 그렇게 사랑이 시작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네네.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내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왔던 거를 무슨 문자? 봤어요. 이자를 납부해야 된다는 은행 메시지였는데요. 네네. 뭐 저희 뭐 깨오나 뭐 아니면 뭐 일반 문자 메시지 상에도 이번 이율 언제고 언제 납부해야 된다 이런 거 그쵸. 정기적으로 네네네. 문자 오는 거 오죠, 있잖아요. 오죠. 예, 네네네. 예. 그래서 그 메시지를 보고요. 이제 남편분께서 아내가 자기 몰래 대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남편분은 되게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겠네요. 네. 근데 왜 와이프는 결혼 생활 도중에 원래 결혼 생활 하게 되면 상의하면서 대출을 받고 막 이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왜 대출을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받았던 걸까요? 본인이 좀 생활이 어려웠었나? 아니요. 저 유복한 집안이었다고 하고요. 일단. 네네. 그리고 네. 생활비도 뭐 현금으로 넉넉하게 줬고 네. 부족하면 쓰라고 카드까지 줬대요. 그래서 남편분께서? 네, 그래서 네.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음. 그래서 대출 받을 이유가 없어가지고 더 의심스러웠다고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제 대출 받았다 하는 것만 봤을 때는 이제 혹시 코인 했나, 주식 했나,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죠, 뭐 그렇죠. 금전적으로 손실을 많이 봤나 그런 줄 알았대요. 근데 네. 그러니까 뭐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뭐 계좌 이런 거 있으니까. 근데 아니었대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른 쪽으로 생각이 미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쪽또 뭐가 있을까요? 뭐 유흥했나?
아니면 뭐 만나는 남자가 생겼나? 아, 돈을 아. 많이 쓰는 곳이 필요해서 어떻게 대출받았나? 네, 그쵸. 그래서 사실 최근에 또 사이가 틀어진 안에 이제 오랜 친구가 있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남자 관계를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와이프의 오랜 친구한테? 와이프의 오랜 친구, 한테 남편이 물어봤어요? 남편이 만나자고 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아니 뭐 남자 관계에 대해서 이제 슬슬 이제 사이도 틀어졌으니까 얼마나 딱 찌르면 술술술 나오겠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또 얘기를 해줘요, 얘기를 남편한테? 했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네, 딱 친구 그렇게 말할 만한 친구를 딱 고르신 것 같아요. 아, 혹시 네. 내 와이프한테 남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래서 물어봤는데요. 네네. 뭐 과거에 아내가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또 집요하게 집착했었던 남자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 결혼해서도? 결혼해서까진 모르겠는데 이제 혼인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까지만 얘기는 해줬대요. 아, 그러면 아내분께서 네. 남자친구 때문에 대출을 받은 건가요? 네, 당시 확실하진 않았는데 정황상 그랬던 걸로 보이고요. 네네. 수천만 원을 수차례에 걸쳐서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현재 남편분께서는 저 남자친구를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따로 만난 적은 없었다고 하세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큰 돈을 수차례에 걸쳐서 줬고, 왜 줬을까? 저- 뭐 줄 일이 뭐가 있을까? 그죠. 그리고 뭐 과거에 집착했었다고 하고, 그리고 뭐 일단 과거, 남자, 돈 하면 짝짝짝 연결되는 게, 혹시? 라는 생각이 그때 딱 들었다고 해요. 혹시면 유전자 검사. 애기? 애기. 이렇게 큰 돈을 줄 이유가 이거 말고는 없을 도저히 것이다.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유전자 검사? 아니었어. 그럼 남편분의 아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었어요. 10년을 넘게 키웠는데, 근데 그 전에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네. 몰랐었냐? 몰랐을 수가 없지 않냐? 크면서 애기 얼굴 보면서 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 이런 거 발견할 수 있는 요소들이 뭐 혈액형 같은 경우. 근데 자녀가 이제 둘 사이에 나올 수 있는 또 혈액형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넣지. 하나 이제 제외하고 이제 얼굴 조금 닮은 부분이 없긴 했대요. 근데 와이프를 닮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뭐 넘어갔던 거죠. 네네. 네. 오. 와, 그럼 이게 사기 결혼이 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속이고 결혼을 했으니까. 그렇죠. 네. 요즘 혼인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종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3가지가 있는데요. 3가지요? 네. 네네.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혼 있고, 그리고 이혼. 혼인 무효, 혼인 취소. 이렇게 방법이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혼인 무효나 혼인 취소의 개념을 좀 많이 생소하실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혼인 무효 같은 경우에는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를 떼더라도 혼인 기록했던 자체가 아예 삭제가 돼요. 남편은 혼인 무효하고 싶겠다. 네, 근데 혼인 취소 같은 경우에는 네네. 상세 때문에 이제 취소라고 남긴 하는데요. 취소라고. 네, 취소라고 기재가 되어 네네. 있습니다. 근데 네. 아무래도 사실 이혼과 달리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들 뭐 혼인 무효나 혼인 취소, 내 사건의 경우에 혹시 해당하지 않냐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제 민법으로 되게 굉장히 까다롭게 사유가 정해져 있어요. 네네네. 뭐 다들 그러면 이혼 안 하려고 혼인 무효시켜주세요, 취소시켜주세요 이러니까요. 그렇죠. 기록을 남지 않으니까 네. 다 그렇게 하고 싶겠죠. 네, 법으로 이제 제한적인 사유에 해당해야 되고요. 음.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이 가능해야지만 이제 혼인 무효나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무상 인정되는例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 사건은 그 사기 결혼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사기를 이유로 혼인이 취소되려면요. 네. 일단 혼인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거짓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거짓말에 속지 않았다면 만약에 사실대로 이거를 상대방이 고지를 했더라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을 해야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혼인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이게 본질일 수도 있고 이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음.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제 혼인 전력, 그러니까 내가 혼인을 했었던 사실이라든지 아니면 사실혼 관계였다는 거라든지 네. 아니면 전과를 숨기고 결혼했다든지 이거는 이제 혼인 취소 사유로 보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뭐 보통 뭐 재산이나 뭐 직업 그리고 집안 같은 경우를 속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혼인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아. 하지만 이제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이제 속였다든지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네. 그리고 아니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거짓말이었어. 뭐 50억 줬는데 빈털터리였고 뭐 다 빚이었고 그럼 뭐 이 사람이랑 그 사람이랑 전혀 이제 동일한 없죠. 사람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 그리고 만약에 사실대로 고지했다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네네. 이제 혼인 취소 사유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네. 우리 이번 제가 말씀드리는 사안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상대방이 실제로 내 남편 아이가 아니었는데도 네네. 마치 이게 내 애인 것처럼 속였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그 20대 초반에 의뢰인이 뭐 그때 뭐 돈도 그렇고 이제 뭐 사회적으로 또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왜 결혼했겠어요? 애 생겼으니까 결혼했지. 그쵸. 난 너 애를 가졌어. 그러고 음. 결혼했겠죠. 혼인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 사건의 경우 뭐 무난하게 사기로 인해서 본인의 의사표시를 한때 해당하기 때문에 뭐 혼인 취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혼인 취소로 인정할 수 있겠다. 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아기는 있잖아요. 그럼 양육권은 어떻게 해요? 양육권, 그쵸. 양육권이 문제죠. 근데 혼인 취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제 유효한 혼인 관계라고 보기 때문에요. 두 분 사이에 이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친생자 추정에 관한 이제 민법상 규정이 있는데요. 네. 뭐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 그러니까 이제 혼인 신고하고 200일 이후에 태어나거나 네. 혼인 종료가 되고 300일 이전에 태어나면 그 남편의 친생자로 보는 규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추정을 번복을 하려면 친생 부인의 소라는 소송을 제기를 해서 친생자 관계를 또 복잡하네요. 배소를 해야 되는 생각보다 거거든요. 그렇죠. 복잡하네요. 네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뭐 혼인 취소를 하더라도 네. 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친권이랑 양육권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전자 검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혼 소송을 거부할 수 있나요, 여자 입장에서? 여자 편을 한번 들어주고 싶은 마음에. 아니 우리 사건의 경우에서도 네. 아니 제가 소장을 이제 제출을 하면서 네.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같이 이제 네, 증거로 냈어요. 네, 네. 냈는데 이제 아내분이 네. 아니 뭐 시기나 정황으로 봤을 때 네. 너애다. 이거 유전자 검사 결과 자체를 부인을 한 거예요. 진짜요? 네, 그러면서 법원에다 감정 신청을 했어요. 다시 한번 유전자 검사 한번 더 해주세요. 네. 그래서 법원이 이제 받아들여줘가지고 네. 수검 명령해서 유전자 검사를 다시 받아봤거든요. 네. 당연히 결과가 뭐겠어요? 남편의 아이는 아니다. 네, 아니었습니다. 네. 와, 그럼 이게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진행 중이에요. 너무 궁금해. 어떤 결론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혼인 무효랑 혼인 취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관적인 증거로서 입증이 돼야 되는데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증거가 좀 풍부한 편이었어요. 그리고 그 남편분이 이제 일기를 썼던 게 있던 거야. 그 당시에 신경을 썼던 게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자료가 되나요? 정황을 봤을 때 뭐를 썼겠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을 막 그 13년 전으로 돌아가서 네네. 그때 애 생겼다는 거를 애 들었었을 심정을. 당시 그때의 심경이 적어놨던 일기가 있었던 거예요. 우와, 섬세하다. 네, 또 이거 오. 다이어리를 잘 작성하시는 분이었던 네네네,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어떡하냐 이제 내 애가 생겼다는데 이거 책임을 져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혼인을 이게 아니었으면 안 했을 거였던 거잖아요, 사실. 그쵸. 임신이 안 됐으면 결혼하지 않으셨겠죠. 아니면 좀 더 만남을 더 가져본다든지 하셨겠죠. 네, 그쵸.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네. 뭐 내가 아니라는 명백한 유전자 검사 결과도 있었고, 네. 또 아내가 또 전화 통화가 그대로 이제 저장되는 핸드폰 있잖아요. 그 네. 통화 내용이 오. 그 남자랑 전 남자친구랑 통화 내용 결혼 후에도 돈을 받아서 돈을 이제 그 송금을 하면서 했던 통화 내용까지도. 네, 그게 있어가지고 오. 증거가 좀 넉넉한 충분한 상황이어가지고 무난히 혼인 취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네. 충분한 승산이 있으시겠어요? 네,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네. 그럼 남편분 참 마음이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개인적인 궁금한 질문인데 네. 아이는 그럼 혹시 누가 사실 처음에는 이제 저희 남편분께서 네. 키우고 싶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우와. 그래서 뭐 그쵸. 저 키운 정이 또 키운 적이 또 있으시니까.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의뢰인이 어찌됐든 뭐이 아이에 대해서 뭐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어는 하셨는데 네. 또 이제 주변 분들 이제 말려? 가족들이 이제 네네. 말리기도 하고 네. 또 이게 보는데 예전 같지가 않더래요. 마음이 또 그렇구나. 네,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 한편 또 미운 마음도 또 네. 들 수밖에 다 생각이 계속 나시겠구나.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이를 내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이 아이를 위해서 키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드셔가지고 네네. 이 뭐 양육권은 주장하지 않고 뭐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를 해서 네. 친생자 관계를 해소하는 쪽으로.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혼인 취소에 대해서 이명인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뭐 이런 사례들이 그렇게 저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이거를 속이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내용 재밌으셨다면 알람 설정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